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든 인천회장입니다. 부총리, 우리 장관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시적으로 생각할 때 그 민생이나 내수의 그 체감 부분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건 어제 그 총리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총리님께서 너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과 공감이 안 되는 진짜 엉터리 경제 낙관론을 피시나 이래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라는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났죠, 그죠? 네네. 올해 그럼 세수 결손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직 저희가 추계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KDI 같은 데서는 뭐 24조, 뭐 30조 결손 얘기하던데 지금 9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 부총리께서 그럼 이것도 예측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인수를 총괄 하고 계신 분이? 아직 정확한 숫자가 그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드리기가 부총리께서 어렵다는 점 국회와 답변하시는데 세수 결손도 아직 국민들한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경제정책을 좀 수립하고 집행할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올해 세수 결손 예측을? 의원님, KDIC도 예측을 하는데 의원님,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추계가 참모들이 되면 있으니까 이 나라 추계가 경제를 되면 책임지는 말씀을 부총리 입장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재추계도 하고 있고 근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만 말씀 못 드리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국회가뿐만 아니라 아직 저희가 추계가 안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말씀. 그건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뭐 두 번째인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저효과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타나는 거고 가계 부채도 뭐 부채율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GDP 산출 기준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시죠? GDP 산출 기준 바뀐 거. GDP 산출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가계 부채 알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GDP 산출 기준이 분모가 바뀌었잖아요. 네, 분모가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도 예.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어쨌든 줄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분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좋아진 거예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수경제 소매 판매 9분기 연속 감소했죠. 감소했죠. 네네. 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 나라 가계 빚 최고로 지금 3천조 넘고 있죠. 전체 절대 규모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주담대 증가폭도 그렇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통령, 총리, 뭐 부총리 전부 우리 한국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물가 2% 안정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생필품 물가는 그렇지도 않아요. 추석 앞두고 자료 보십시오. 시금치, 배, 추석 차례상 비용 다 마찬가지고 이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 여윳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계 여윳돈도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수가 중요한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그죠? 부총리님? 네. 네. 그 내수는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근데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분양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대출, 세금 규제 다 완화한 거 맞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중 하여튼 일부를 와야 예,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량 급상승했고 주택 가격 거의 피크점으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우리 국토부 장관님 계시죠?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현재 우리 주택 시장, 아파트 특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전국을 놓고 아니, 말씀드리면 전국보다도 우리 서울 수도권 말씀입니다. 서울 부구 서울은 이제 그 강남 지역 등 그 선호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지난 5월 6월부터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그걸. 걱정을 하고 예, 지난 그거에 8월 대해서 8일 우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장관님께서는 있습니다. 뭐 약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그 생각 똑같으십니까? 아니요, 걱정 엄청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네. 공급이 저희는 충분하다?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고 관계부처에서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구잡이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우선 장관님 그 전에 그 아파트 청약할 때 그 청약 자격에 그 연봉 뭐 부부 합산 이렇게 해서 그 연봉만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은 재산 일종의 그 실수요자의 재산도 고려를 하십니까? 청약 자격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청약 점수제도 하고 특별 아니 물론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연봉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거 아주 어디 다양한 요인을 넣어 가지고 예. 한번 건강보험공단에 여러 가지 재산 관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해가지고 좀 더 세련된 그런 좀 청약 기준 자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금감위 원장님 나오셨죠?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감위 원장님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그 연착륙 핑계를 금리를 그때 이제 많이 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등등 해가지고 금리를 마구 이제 막 낮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주담대 금리 인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수요자 전세대출까지 지금 막고 있죠, 거의. 그 전세 대출까지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막을 거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예, 그 실수요자의 수요자한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좀 막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완전히 막아놓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이제 금리를 갑자기 이제 관치금융으로 해서 올려버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 예대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이 금리 올리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주로 결정하십니까? 그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위원장님 얘기고 모든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그 금융위원회에서 뭐 지시하게 돼가지고 뭐 17번을 뭐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서 그 연간 목표를 좀 지키는 쪽으로 지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좀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에 굉장히 대해서 알겠고요. 예. 그건 뭐 저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PPT 회의 자료 보면은 하여튼 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엇박자나는 경제 정책 때문에 세수 결손, 재정 약화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 대출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가계 빚은 심각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GTX 국토부 장관님. GTX를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겠다 또 약속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GTX ABC 노선 지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A 노선 3월 달에 1단계 구간을 개통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연말이면 저쪽에 파주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게 또 어쨌든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데 GTX B 노선을 보면 불용액이 꽤 많고 지난 3월 달에 총선 앞두고 갑자기 착공식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 국회의원 저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착공식 하더니 그 삽이라도 빨리 뜰 줄 알았는데 아직 삽도 안 떴어요. 착공 시간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됐어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GTX B 구간은 의원님 그 말씀한 GTX B 구간은 재정 구간이 있고 민자 구간이 있는데요. 재정 구간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민자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민자 구간은 지금 이제 7월 11일 날 시시계획 승인이 나서 사실은 이제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6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장관님 이거 빨리 예, 착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빨리 좀 걱정 안 해주시고요. 하셔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타제도 우리 부총리님 예타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게 우리 기재부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값이 오르는 게 강남에 정부 투자 SOC 등등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집값이 오르는데 강남에 많이 들어간 만큼 강남 노선을 통과하면 예타 걱정이 없어요. 많이 그냥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성도 오동 같은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새로 5만 명이 입주해서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타 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죠,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인데요. 예비비 어디가 가장 많이 썼나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6,087억, 2등이 산업통상자원부 1,837억, 3등 보건복지비 1,676억. 너무 예비비가 이렇게 쓰겠다 해놓고 2월 불용액을 보면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대통령 경호처 계획재정부가 엄청나게 쓰겠다 해놓고 또 이용 불용도 굉장히 많아요. 부총리님 아시죠?
통계를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확인해서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6,087억이라는 걸 예.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국가안전활동지원 5,161억 등등.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담당자 문제가 있으면 문책해야 될 거고 국회 상호 승인도 앞으로서는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도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데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잘 살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표현한 부분들은 그 원칙에 따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시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을 우리 한기호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